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안긴 지 하루 만에 구명 로비설을 입증할 만한 녹취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할 진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맡고 계신 김정민 변호사 모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예. 원래 우리가 이 방송이 그 경북청 발표되기도 전에 예약돼 있었죠. 맞아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는 고사하고. 그러니까요. 참 우연이네요. 예. 저희가 김 변호사님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2주 반 전에 그렇죠. 일정을 잡았는데 미루다. 이렇게 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니 예, 보도하는 언론 매체로서는 참 여쭤볼 게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단장이 빠졌다는. 저는 오히려 여단장에 주목했어요. 7여단장. 7여단장을 송치할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결론적으로 송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일이 꼬일 거다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그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고 여단장만 송치하는 게 상당히 논리구조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발목을 잡을 거다. 당장 이제 왜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을 달리 받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작년 7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네. 여단장이 한 일이 뭔지를 잘 보시면 압니다. 사단장 수행하느라고 급급했어요. 사단장 수행이 여단장의 그렇죠. 역할이었다. 일이었죠. 그래서 사단장이 지시하면 다시 전달해주고 뭐 그런 일만 했던 거예요. 이미 녹음 파일에도 나와 있듯이 그 수색 시간을 조금 그 일찍 종료하는 것도 사단장한테 그렇습니다.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허락 안 해주니까 밑에 사람한테 미안해 하잖아요. 여기서 지휘관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단장이 어떤 그 체계상 법리상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지휘관이었나요? 지휘관의 그냥 수행 비서였던 거예요. 그 지휘관은 누구였습니까? 수행 비서. 누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사단장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그날 그 현장의 지휘관은 누구였느냐? 사단장이었어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간부도 알고 병사도 압니다. 그 흐르는 물도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북 예천에 있는 내성천 강물조차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의 지휘관은 임성근 1사단장이었지 7여단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7여단장은. 그러니까 모든 누명을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1사단장이 송치되고 혹시 7여단장이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7여단장의 책임도 무겁다.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야 될 텐데 좀 기회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7여단장도 자기가 적법한 지휘관이었으나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수행 비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군다나 7월 18일 아침에 자기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건전하게 내린 지침, 웬만하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사단장에 의해서 완전히 휘주각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랬는데 7여단장은 강조되지 않고 1사단장만 강조되다 보니까 혹시 7여단장만 빠지는 거 아닐까? 근데 논리 구조상으로는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빠지고 윗사람이 책임진다는 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 구성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7여단장한테 몰아주기 한 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 경북경찰청의 그 수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꽁 대신 닭이다. 꽁 대신 닭이다. 사단장 대신 여단장이었다. 근데 그것은 주문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를 주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빼라. 그게 핵심이지만 당연한 결과로 여단장도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도 뒷목 잡을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단장을 송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논리들이 네. 그대로 사단장한테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쭉 읽어보면 네. 예를 들면 위험을 대폭 증가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뚝 아래로 내려가되 장화 깊이까지. 네. 그러면 뚝 아래로 사단장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그 VTC에 참석했던 그 참모의 말을 믿는다 치면요, 네. 여단장은 웬만하면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다면 예. 사단장은 뚝 위로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 지위가 그랬냐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예. 뚝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라 그랬단 예. 말이죠. 그건 지침이 완전히 변경된 거란 예.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여단장의 지침은 위험을 증가시켰고 예. 사단장의 지침은 전혀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폐가 있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가슴 장화. 예. 그 여단 참모가 들었던 것은 분명히 수색 정찰과 관련해서 뚝 아래로 내려가 찔러봐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해. 네. 필요하면 가슴 장화 신어 이랬다고요. 분명히 수색 정찰과 관련돼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경북청은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어차피 가슴 장화는 지급되기로 했었던 거다. 네. 그게 무슨 이 사건의 과실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지급되기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수색 정찰을 할 때 입으라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해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수색 정찰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가슴 장화를 신기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말씀은 예. 좋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수중 수색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면 수변 수색이나마 네. 가슴 장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을 그대로 네.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수변에 찰랑찰랑한 물을 예. 가슴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깊이까지 들어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오해를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오해하는 부분도 기재돼 있다니까요. 그 사단 여단 참모의 그 진술에 보면 네. 아, 저 말씀은 저거 물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야?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런 겁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경찰청에 단독으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 그에 앞선 수사심의가 누가 참여를 한 건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수사심의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경북경찰청은 그림을 좀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그 이튿날 벼락같이 또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거부권 행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표가 나기 전에요.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경찰 결과만 나와봐라 씨 이랬잖아요. 너희들은 죽었어.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네. 기다려봐라. 경찰 결과만 나오면. 그래서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 예. 본인만 해명됐겠죠. 원래 의혹이 없었던 분이니까. 국민들이 이 결과를 납득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게 뭐냐면 경북청이라는 동네가 어떤 기관이냐고요. 이적 기록을 뺏긴 기관이죠. 네. 뺏기고 울던 그 경찰관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죠. 네.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기록을 뺏어와.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야. 네. 라고 자기들 참모를 앞세워서 지금 1년 가까이 떠들고 있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한 몇 퍼센트냐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똑같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설사 일사단장을 송치하는 결정을 했어도 일사단장조차도 반발했을 거예요. 네. 도대체 경북청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단장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처음에 이첩 대상 그 해병대에서 얘기한 이첩 대상엔 들어갔지만 네. 조사본부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총책임자라네요. 자기가 우두머리라네요. 예. 무슨 수계라네요. 결론적으로. 예.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단장은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에 불과했던 사람을 예, 출납했는데 그 명령을 출납해줬는데 예.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명령할 사람 책임지지 않고 그 명령할 전당을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단장도? 여단장도 참 딱하게 됐죠. 여단장이 왜냐하면 나서서 지금 뭐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될 판이네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예. 부분이 그래서 이 재판이나 수사에 숟가락을 얹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법논리적으로 보면 네. 굳이 할 거면 눈 질끔 감고 여단장까지 빼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자기들의 논리를 일관하자면 네. 사단장과 여단장의 책임 구조는 비슷하다니까요. 단지 한 가지 두 사람의 차이는 적법한 작전 통제권이 사단장에게 없었다는 건데 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실제로 작전 지휘를 했는데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장을 지휘관으로 생각하고 받들었는데 예. 심지어 포병 대대장 중에 한 분은 합참 그 단편 명령으로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54단으로. 예. 그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규범은 뭐였냐면 사단장이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장이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뭐냐면 실종 해병이 순직 해병이 실종된 다음에 일어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네. 그때 합참 작전 명령에 의해서 다시 54단장한테 작전권이 부여됐나요? 없었어요. 예.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네가 가서 해.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지휘소를 점령하고 여단장을 내쫓고 자기가 점령하고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는 합참 단편 명령 있었나요? 적법한 작전 통제권 회복됐나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그 사람이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순직 해병이 실종되기 전과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요. 현장에서의 규범은. 네. 그런데 법적으로 이 법논리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뭐 작전 통제권이 있느니 없느니. 네. 그건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창피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네. 누가 봐도 네가 했고 내가 했는데 사령관도 지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봅니까? 작전 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작통권이 없는 사단장한테 수색작전 관련해서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앞말과 뒷말이 상충하는 거죠. 자, 그게요. 네. 과거에 그 12.12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12 때?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자, 성공한 쿠데타가 처벌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 주장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네.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감소시키는 조치도 해야지. 그렇죠. 영향력만 행사해요? 그 책임은 안 져요? 그걸 납득할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 발표에서 딱 누구나 찾아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말하고 뒷말이 안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의 판단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순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 네. 결론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청의 고민은 그거였던 거예요. 명확한 건 일사단장을 빼야.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침은 없거든.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론을 보니까 지금 대대장선 종결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찾아낸 게 여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단장 몰아주기를 했고 또 하나 거기에 그 여단장한테 책임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명을 더 희생양 삼았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포병 여단의 군수과장이에요. 왜냐하면 군수과장. 여단장 선으로 이걸 종결하려다 보니까 7여단장에 대치되는 포병 여단장이 없어요. 현장에. 예. 그러니까 포병 여단장을 대체하는 사람 한 명 만들었던 겁니다. 군수과장을. 논리적으로. 예. 군수과장이 결국 또 억울한 사람. 그 포병 여단 쪽에는 최고 책임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두 여단급 최고 책임자를 엮었으니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데 잠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하나하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앞서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그제 얘기하는 거죠.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해체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된다. 더 이상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없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도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허위 사실을 쓴 기자, 작가, 유튜버 등은 오는 20일까지 날짜도 정해줬어요.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이거 받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상황인가? 그러니까 그 말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 말 속에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밝혀졌다. 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은 죄가 있다고 밝혔나요? 입건을 한 거라고요. 입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해서 지금 이 결론이 맞다 하더라도 경북청의 결론이 맞다 하더라도 수사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건을 안 했으면 이런 엄밀한 수사도 없었던 거예요. 자, 경북청은 그러면 지금 무죄임을 밝혀준 건가요?
송치를 안 한 것뿐이에요. 예. 언제든지 이의 신청이 유족들한테 있을 수 있고요. 예. 유족 측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기 수사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기소돼도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직 무죄로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시겠지요. 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을 보시라고요. 누가 봐도 사단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도 그 의문점은 완전히 네. 해소되지 않은 거고요. 네. 그 의문점을 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작전 통제권도 없는 분이 공연히 나가서 바둑판식이 어쩌니 장기판식이 어쩌니 네. 찔러보니 많이 예. 가슴장환이 어쩌니 이런 말을 했기 공헌 때문에 활동이 잘 되고 있다, 어쩌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의문도 제기 못한다? 그건 민주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언론도 없는 것이죠. 네. 언론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점이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의문이 있습니다라고 제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죄로 확정됐으니 책임을 지라.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지금 경찰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과도하게 엮은 거 아니냐라고 맹공을 준비했어요. 네. 저쪽에서는. 근데 7려단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맹공의 기세가 확 꺾인 거죠. 지금 7려단장까지 마저 빠졌다면 네. 난리가 났겠죠. 예. 거 봐라. 예. 굴비 엮듯이 엮다가 네. 굴비 다 빠졌다 이놈들아. 예. 예. 남은 굴비 2마리다. 너네들 책임져 이럴 거예요. 여섯 마리 빠졌으니 네.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은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 그게 뭐냐면 이 본질을 희석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은 송치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예. 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8명을 입건하겠다도 아니에요. 8명을 입건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입건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경북청도 9명을 입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해병대 들었어요. 수사단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요. 양보합시다. 예. 그 송치 결과와 입건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예. 그래서 입건과 입건으로 비교하면 8대 9예요. 해병대 수사단 8, 경북청 9예요. 해병대 수사단 잘못한 게 없죠? 네. 좋아요. 송치로 기준해 보자고요. 여긴 8이었어요. 여긴 6이었어요. 네. 조사본부는 뭐였습니까? 2였어요. 자, 그러면 빼는 건 잘못이고 넣는 건 잘못이 아닙니까? 넣는 건 잘못이고 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사본부 기준으로 보면 여단장 빠졌죠? 그 다음에 중대장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조장 빠졌던 거예요. 예. 핵심적인 책임자 3명이 예. 입건 단계에서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조사본부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 해병대 자, 그러면 조사본부. 그게 맞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처럼 일단 수사를 받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뻔한 일인데 논리 조작, 왜곡, 비난, 대통령 보호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아는 사실을 지금 왜곡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해병대 수사단이 송치기관이냐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사망 원인 범죄가 꽤 많은 건이 이첩됐는데 이첩되는 족족 다 송치됐나요? 이첩해도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판판이 불입건까지 됐어요. 네. 송치 불송치는 고사하고 예. 입건조차 안 한 예도 있었습니다. 네. 자, 입건조차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첩한 그 군사경찰이 잘못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비난받은 적 있습니까?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한 번도 없었던 관행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마치 법인 양, 네. 철칙인 양 주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최혜병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규율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해서만 유독 심지어 초반에 어땠습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항명수계, 집단 항명수계로까지 엮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다른 군내 사망 사건 여러 건이 있었고 그 사망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군 당국에서 수사해서 민간 경찰에 이첩해 왔고 기존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 봐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그게 임성근 그렇죠.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청구 때 제가 네. 이해 못했던 게 그거라니까. 입건도 그렇지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그 위법의 실질을 봐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위법의 실질을 보려면 결국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느냐 위법했느냐 이걸 떠나서 결국
무엇이 달라졌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명을 해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냐는 거예요. 네. 자기들 주장대로 항명을 했어. 네. 명령을 어기고 이첩을 했어. 그래서 뭐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경찰이 그대로 8명을 이첩했어도 네. 수사해서 예. 이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알 수 없어요. 예. 지금도 경북청은 6명을 송치했다지만 검찰에서 6명을 다 기소할지 예. 그중에 2명만 할지 아무도 안 할지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서초동에 있는 법조 타운에서 나오는 핵심 얘기가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 법조인들이 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첩을 하든가 말든가 그냥 놔뒀으면 알아서 처리될 사건을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건을 일파만파 키우고 황당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더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악마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죠. 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인간 박정훈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만 남은 거고 평생 회한이 가슴에 서려가지고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그냥 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한 번도 반성. 자,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기는 이제 경찰 결과 예. 무죄임이 밝혀졌으니 다 나한테 사과하라. 예. 자,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예. 삼류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던 분 사과해야 되겠네요. 박정훈 대령한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수사권 없다고 난리쳤던 분들 다 사과해야 되겠네요. 예. 사과합니까? 지금까지도 수사권 없다고 난리쳐요. 그러니까요.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 대령이 왜 수사를 적어도 이런 말이죠. 주장을 이 합니까? 사건에서 현직 국방장관 신원식 씨는 무릎 꿇어야 돼요. 박정훈 대령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삼류 정치인이다. 야, 이거 좌파에 포섭됐다.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병사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다가 푹 꺼져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저번에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해서 저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들은 말 다 얘기하면 무책이면 왜 문제가 돼요? 예. 그렇잖아요. 언론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뒤에 얘기가 나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장관이고 당시에도 국방이 간사였단 말이죠. 책임 있는 공직자가 가려서 자기 판단을 해서 누구 말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뱉어야지. 네. 일부 언론에서 그거 유튜브겠죠. 거기서 어깨동무하다 푹 꺼져 죽었는데 굴비역듯이 그 표현이 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신원식 장관. 네, 신원식 장관이. 예. 자, 어깨동무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푹 꺼져서 죽었는데 그것을 8명씩 그게 굴비역듯이. 말이 그게 말입니까? 됩니까? 그 자체로 지금 이 사람은 사표를 써야 맞는 거예요. 장관이 돼야 될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만들어서 정권이 교체돼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니 상황을 만들겠다. 저는 신원식 장관의 그런 정책적 판단은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네. 그분은 근영역은 그분의 전문가니까요. 네. 그러나 적어도 이분만 놓고 보자고요. 네. 삼류 정치인이라 돌아와라 박정훈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중하게 답글을 적었어요. 그 팩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래서 보내려고 했는데 예. 내부에서 정치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이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접었던 거예요. 한스러워요. 그때 그걸 보내놓을 걸.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삼류 정치인을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박정훈 대령은 국회의원 모두를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류 정치인이라는 말 뭐 어깨동무하다가 푹 꺼졌다, 굴비역듯 엮었다 이런 표현들 이게 수첩 하나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수집해서 누구 말이 맞는 적어도 사망의 그 실체에 대해서는요 언론만 조금 리서치해봐도 알아요. 네. 이 5명이 휩쓸려 갔다라는 거 다 나오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어깨동무 한 적 없어요. 예, 어깨동무를 왜 합니까 거기? 바둑판식 수색 때문에 서로 떨어지느라고 손도 안 닿는 먼 지역까지 갔던 그래서 못 잡아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둑판식 수색이 위험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명백한 팩트가 아니, 있음에도 생존 해병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팩트를 전제로 해서 사과하든가. 예. 내가 그때 그런 경솔한 말씀을 한 거는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한마디도 안 하죠. 그리고는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고.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번 항명 사건 재판이 박정훈 대령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 재판을 하라는 거냐고 말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마치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가 이 사건의 마침표가 찍힌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등이 이제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아니 저는요 그것조차도 실패했다 저들이 왜냐하면 네. 여단장 때문에 네. 7여단장까지 빠졌더라면 네. 확실하게 기세를 잡았을 텐데 네. 7여단장이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공격하기가 민망한. 벌써 기자님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영향력이 있었다며. 근데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이게 뭐 말이 돼?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7여단장 송치는 굉장히 저들을 아프게 하는 요소일 거고 네. 지금 부각되지 않았지만 결국 중대장, 조장도 빼려고 했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특히 7여단장 같은 경우는요. 국방장관도 7월 30일 날 보고받을 때 네. 핵심적으로 물었다고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7여단장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나? 예. 왜 이처하는 건가? 예. 물었던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방장관은 7여단장을 빼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예. 박정훈 대령은 당연히 예. 물어보실 말씀이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 네. 이번에 그 경북청이 당시에 얘기한 거 이종섭 장관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이종섭 장관이 7여단장은 왜 물에 들어가지 네. 말라고 했는데 그랬나? 예. 왜 처벌하려고 하나? 이처벌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예. 설명한 내용들이 이번에 예. 경북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한 거에도 일부 예. 들어가 있다고요. 예. 뭐냐면 그런 밑에서 혼란이 생겼을 때 혼란이 생기지 않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네.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록 늦게 지시를 받았으나 수색 정찰이라는 걸 알았으면 충분히 네. 안정 장비를 준비했어야 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서 그때 국방장관도 끄덕끄덕했다니까요. 네. 그렇군. 내가 이제 7여단장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는데 네. 그런 이유로 수사가 됐군. 예. 잘했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고 그냥 그 지적 사항만 얘기하기로 하면 네. 국방장관의 지적은 그럼 틀린 거예요. 그것도 외압이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밝혀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 어제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네. JTBC, 뭐 MBC 등에서 모든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 이 단톡방에서 사실상 구명 로비설을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단톡방만 있었는데 골프 모임. 근데 이 골프 모임 문제가 아니라 이 골프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깊은 것이죠. VIP 얘기가 나와요. 네. VIP.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해서 VIP에게 연락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걸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받았어요. 녹음 파일 전체를 받고 들어봤는데 네. 그야말로 핵폭탄이었죠. 예.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이제 오픈이 되면 저쪽에서는 이종호 씨를 희생양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호 씨가 허풍을 떨었다. 네. 말만 했지 그런 적 없다. 사기꾼인데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 네. 이럴까봐 그 이종호 씨를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세운 다음에 공표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권성동 의원께 한번 공개 토론을 하자. 네, 네. 정원 유착이라는 정보가 있느냐. 예. 우리는 노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으니 만나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근차근 점검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상 밖으로 빨리 이게 나가버렸죠. 네. 근데 그 어떤 정보라는 건요. 해석의 기법에 따라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정보가 캐치되기도 해요. 네. 이번 이 녹음 파일에도 예. 그런 숨은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게 본 거예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종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덜컥 믿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 정황을 보고 네. 자 당장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사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표 얘기가 그때 언론에서 일부 흘러나온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추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사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렇죠. 예. 대단한 국민적 관심이 있어서 예. 모두가 아는 사안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문제가 한마디로 세상에 뻥 하고 터진 건 8월 11일이에요. 네.
사사건건에 박정훈 대령이 출연하면서 네. 대부분의 국민 50% 이상이 알게 된 건 8월 11일이 기점이라고. 네. 그래서 이 통화가는 언제 됐느냐를 잘 살펴보면 8월 9일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라니까요. 8월 11일 날 이후라면 네. 혹여 그런 게 가능합니다. 네.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내가 취합해가지고 내가 했노라라고 네. 뻥을 쳤을 수 있죠. 예. 근데 8월 9일은 그럴 수가 없는 그때 시기였어요. 그때 상황은 뭐였습니까? 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거였어요. 네. 아직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예. 그냥 언론 보도가 취소됐다더라. 예. 이 정도만 국민들한테 알려진 상태였어요. 예. 8월 11일 날 박정훈 대령이 아침에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맞아요. 오후에 사사건건에 가서 출연했습니다. 그때 예. 나온 얘기가 뭡니까? 국방장관 지시로 네. 사건이 다 이상하게 됐다. 네. 그거 얘기했어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예. 더 얘기한 게 없어요. 예. 자,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네. 자, VIP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없었죠. 8월 9일 날? VIP 경로서를 한참 뒤에 나왔어요. 8월 27일 날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처음 나왔고요. 예. 수사 기록상으로도 8월 23일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항명 사건 수사 기록상에서도 네. 8월 23일 날 최초 등장. 예. 언론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건 8월 27일이라고요. 예. 그러면 VIP 얘기가 8월 9일 날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은 VIP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허풍을 떨었다고 칩시다. 그럼 네. 이런 가정이에요. 우연히 사표 썼다는 얘기는 알았어. 네. 그리고 먼 훗날에 이게 VIP 문제로 번져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미리 내가 VIP에게 로비를 했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내가 짱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녹음을 좀 저희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큰일 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그러니까 임성근이라고 말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번 청문회 때 자기는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성근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걸 모른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되니까 이 땡땡이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 씨가 이 중간 다리가 또 있어요. 경호처 직원 송모 씨라는 사람이죠.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에? 사표 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할 텐데 일단 본인이 VIP한테 얘기해서 사표 내지 말고 있어. 그러면 당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라고 뉘앙스가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대화는 더 중요하죠. 네.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위에서 봐줬다는 겁니까? 네. 챙겨줬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습니다.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예, 그렇지. 예. 내가 풀어서 예. VIP. 그러면 8월 9일 기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네. 이첩보리를 대통령이 시켰다고 대통령 경로설이 알려졌습니까? 그때? 아무도 일반인들은 모를 때예요. 네. 대통령 경로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대통령, 그 측근,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조차도 그때는 발설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파장에 이걸 우려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지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예. 8월 9일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첩보리가 결국 이 사건을 틀어버린 게 VIP라는 걸 누가 합니까? 공론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종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종호 씨가 만에 하나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변호사니까 네. 그분이 이 변호사를 내가 잘 구슬려 가지고 내가 잘 앞으로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대단한 위세가 있고 로비력이 있다라는 걸 좀 과시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첫째 언론에서 흘러나온 사표 얘기를 네. 끌었어요. 예. 그리고 한 20일 후에는 대통령 경로설이 터질 거야. 예. 미리 예측하고요.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로비했지라고 뻥을 쳤다. 자기 로비 안 했는데. 네. 이건 적어도 이종호 씨는요. VIP 경로설과 혹은 VIP에 의해서 이 사건이 틀어진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예. 그래서 이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본 거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보의 신빙성을 높게 본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많은 제보를 겪지 않습니까? 이걸 예. 걸러내야 될 정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보나 정보를 이 정보 해석의 오류가 언제 생기냐면 시기에 오류가 생겨요. 시기에. 그러니까 항상 정보를 받을 때 이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해석하려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보가 생산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환경을 그때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8월 9일 날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직 대통령 경로선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사표를 냈다라는 말은 일부에서만 나온 얘기고요. 더군다나 그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문자로 이런 식으로 전달됐다라는 정보가 여기 안에 있어요. 네. 포워딩이라는 정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포워딩.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이 상황이 어렵게 돼서 이것을 이제 송모 씨라는 분이 포워딩을 해준 거 그렇죠.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겨 있는 정보 중에 임성근 사단장에 의해서 확인되고 네. 송모 씨에 의해서 이미 확인된 정보들도 있어요. 네. 뭐냐면 그런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다. 그다음에 송모 씨가 이종호 씨와 뭔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이다. 예. 정보가 이미 정확한 되고 정보로 있네요. 확인된 정보도 이미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 정보가 이종호 씨가 자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었어. 그 암흑의 변호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네. 너는 나를 믿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킨 일을 다 하고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려고. 예. 그건 정보 해석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해석이죠. 8월 예. 9일 날로 돌아가 보면 예. 이 정보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네. 첫째, 알려지지 않은 사표를 썼다. 네. 그 사표 썼던 내용들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다. 그다음에 VIP가 개입돼서 이 사건이 틀어지게 됐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올 3월 4일에 했던 얘기는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사표 쓴다고 할 때 놔둘 걸. 네. 이게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올 3월에 예. 그 이종호 씨가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했어요. 했어요. 지금 네.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네. 보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꼭지에 이게 한꺼번에 나오다 네네네. 보니까 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잘 보자고요. 네. 자, 8월 9일 대통령 경로설이 알려지지도 않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예. 3월 4일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후회하는 듯한. 후회해요. 그 얘기가 왜 후회가 나왔냐면은 예. 그때까지만 해도 7여단장이 1사단장을 수행하고 다닌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종호 씨가? 몰랐죠. 몰랐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냥 터프하게 추상적으로만 본 거예요. 예. 아니 무슨 사단장을 이런 일로? 그 사람이 알았나요? 뭐 그 가서 뭐 근데- 바둑판씩 찔러봐.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종호 씨는 그냥 그 뭐 투자자 알려지기로는 투자자문사 뭐 주식거래 뭐 이런 전문성이 이분이 군인은 아니잖아요. 다만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은 알죠, 저희들이. 그렇죠. 근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일에 개입하거나 하는 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선배라고 아니에요. 해도. 그리고 이제 제가 정보를 이제 판단할 때 중요 기준으로 삼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전 정보가 있어요. 사전 정보.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제가 획득하기 전에 네. 사전 정보가 뭐였냐면은 네. 이거였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예. 언론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저하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기뜸해 주신 게 그거예요. 이종호 측 변호인과 술 마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종호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술 먹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종호 씨한테 네. 이종호 씨가 그 용산에 이게 라인을 타고 들어가서 로비를 해서 예.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들이 움직여서 이 일이 진행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네, 검찰 라인이 움직였다. 움직였다. 그래서 제가 검증한 게 그거 아닙니까? 용산에 검찰 라인이 움직인 흔적이 뭐가 있느냐? 예. 다 나왔죠. 이시원. 이시원. 네, 그다음에 이시원 강의구.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랑 통화했죠. 그렇죠. 예. 강의구. 강의구. 네, 강의구 씨는 이제 그 검찰 부속- 수사관 예, 예, 예.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최측근이라는 20년 얘기죠. 직이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최근에 알았는데 고 땡땡 예. 그 사람은 법률 비서관 밑에 있는 행정관이랍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알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가능성입니다. 주진우 자, 의원의 이시원 경우에는. 등장했죠. 예. 강희구 등장했죠. 예. 그 고 땡땡 등장했죠. 고 땡땡의 직속 상관은 주진우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 검찰 라인 움직인 겁니까? 안 움직인 겁니까? 사전 정보가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 중요한 사전 정보가 또 있어요. 어떤 겁니까?
둘이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종호와 이분이 술 마시면서 지금 나온 8월 9일 날 나온 녹음 파일은 네. 그 전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프롤로그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술을 먹은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그건 이제 그 확보가 돼 있겠죠. 저는 알지만 지금 공개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전 정보가 이거 8월 9일 이후라는 거죠.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8월 9일 이후고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전 정보와 이 정보를 매치시켜 봅시다. 네.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정확히 술 마신 시간도 정확히 나와요. 술 마신 시간도 저녁 먹으면서 술 한 잔을 곁들인 게 예. 정확히 이 정보에 담겨 있다니까요. 예. 사전 정보와 퍼펙트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단 하나 네. 도쿠멘트. 단 하나. 노코멘트. 예. 예. 단 하나. 예. 그분이 이종호 측 변호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메신저 보호 차원에서 김종대 의원이 각색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이 각색을 했다. 예, 왜냐하면 이종호의 변호인이라고 하면 지금 제보자가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럴싸하게 설명이 돼. 현재 왜 이걸 오픈하지 못하느냐. 변호사 윤리에 반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획득된 정보에 의하면 변호사 윤리와는 무관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은 사석에서 들은 얘기니까 예.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만 신뢰만 문제가 되는 거지 변호사 윤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자, 그 변호사님 지금 조금 복잡해졌는데 상황을 정리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 여러 가지 그 각고의 구명 로비를 한 정황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박정훈 전 대령 측에도 막 수차례 전화하고 그래서 그런 임성근 사단장 전화 받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구명 로비를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이건 가능성입니다.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면 송모 씨를 통해서 그리고 송모 씨가 이종호 씨를 통해서 이종호 씨가 VIP에게 이게 실제로 됐다면 사실상 그동안 그토록 얘기했던 단순 경로가 아니라 구명 경로, 구명 로비가 로비라는 거죠. 확실해지는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단순 경로설보다는 유도된 경로설이라고 제가 그게 신빙성이 더 높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분의 허풍은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다 했어. 알고 보면 한 멤버에 불과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랑질은 많이 합니다. 그냥 여러 그 팀원 중에 하나였고 그 뭐 설계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설계 도면에 부속적인 업무 정도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내가 다 그 건물 내가 다 지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허풍일 수는 있어요. 말하자면 이종호 씨가 이 어떤 이 그 로비의 핵심을 담당했느냐? 아니면 그냥 숟가락 하나를 얹은 거냐는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후회했다는 측면을 보면 실제로 작업에 착수했던 것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호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하고 가족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제가 올해 이번 주에 터진 게 약간 아쉽다는 게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이종호 씨와 송아무개 씨가 부산하게 작업들을 했어요.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숱한 그 발목을 잡히는 얘기들을 했죠. 예를 들면 김모한테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모르고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다. 녹음 파일이 나올 줄 모르고 또 그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기에 좀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긴 했는데.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종호 씨가 이런 얘기도 해요. 내년쯤 발표할 건데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군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본인의 꿈이었는지 여기에서 정말 이 사람이 허풍쟁이라고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허풍쟁이가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만들어주기로 했잖아 이런 표현이랄지 해병대에서 사성 내기로 했잖아 이런 표현들은 그거 역시도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자기가 각색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고 또 네. 왜곡을 하겠지만 굉장히 이 군 인사와 관련돼서도 깊은 영역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추론케 하는 진술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떤 해명을 해도 이종호 씨 본인 멘트가 잡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 증언일 수도 있다라고 좀 실드를 쳤던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주변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한 게 직접 녹음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 내가 참 나쁜 놈이다. 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한은 네. 그 말을 누구나 다 점검해볼 수 없는 거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점검하는 방법이 경북경찰청일까요? 특검이겠죠. 특검이죠. 네. 예. 경북경찰청한테 이거 점검하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야 저기 뭐 심지어 VIP가 그 VIP가 아니래요. 네? VIP가 우리가 아는 VIP가 아니래요. 네. 그런 변명도 하고 있다고 해요. 좀 네, 지켜봅시다. 이종호 씨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VIP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VIP는 그 VIP가 아니다. VIP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었다. 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대통령이라... 지금 이첩 보유를 시키고 엎어버린 사람이 장관도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장관도 아니야. 다만 한 사람이 미친 짓을 했어. 잠깐만요. 그 JTBC를 통해서 뭐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어떻게 반론하고 있냐면 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모른다. 전화번호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구명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A씨, 그러니까 송모 씨죠. A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를 B 변호사가 옮겨 전한 것일 뿐이다. 자, 그러면 그 말도 맞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송모 씨가 죄송한데 송모 씨가 송모 씨가 로비했다라고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송모 씨가 얘기를 해서 전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B 변호사에게 옮겨서 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전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비서를 전했잖아요. 자기가 전했다, 자기가 로비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럼 송모 씨가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송모 씨가 이종호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이 사임을 한다는데 임 전 사단장을 삼성 장군을 만들어야 되고 선배님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나는 실제로 도와준 게 아니라 송아무개 전한 것일 뿐이다. 송아무개 씨가 그러면 주역이네. 그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삼성 장군 만들어줘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딱 한 명 이종호 씨한테만 도와주십시오 했겠을까요? 그렇잖아요.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그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군요. 그래서 송모 씨가 JTBC가 열심히 취재를 했어요. 송모 씨하고도 또 통화를 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 통화한 적은 있다. 이 문제로 통화한 적은 있고 다만 이종호 씨를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사표를 내라 마라 말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을 한 적도 없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임 전 사단과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질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끌려가가지고 문초당해야 될 문제예요. 너냐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종호 씨 진술대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제보자가 전달한 것은 제보자가 만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달된 메시지가 뭡니까? 이종호 씨가 구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종호가 아니면 전달한 사람이 송아무개면 송아무개가 로비했다라는 것이 전달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군요. 그게 또 지금 녹취된 것과 일치합니까? 내용이? JTBC가 오늘 또 관련된 보도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나올 녹취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녹취는 더 이상 핵심적인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바쁘게 이 사람들이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 송 씨 열심히 송아무개 씨는 열심히 아니다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돌아다녔고요.
또 그 카톡방에 있던 한 사람은 심지어 예. 박정훈 대령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예. 그 제보자 믿으면 큰일 난다. 여기 지금, 제보자는 저 변호사. 제보자 믿으면 큰일 난다. 그 사람 지금 믿지 마라. 뭐 지금 패닉에 빠졌다더라. 뭐 자기가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예. 이 사람 믿고 가다가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분은 네. 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카맣게 그러니까 모르죠. 또 다른 카톡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는 어떤 관계인이 박정훈 대령까지 직접 찾아와서 그 제보자 변호사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일종의 회유. 네, 회유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좀 그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죠. 사전 작업. 네, 사전 작업.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뜻으로 박정훈 단장을 찾아온 이제 거예요? 그분 말은 해석해 보면 그래요. 그분은 내용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 이종호 씨가 움직인 게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얘기를 듣고 박정훈 그렇죠. 단장을 만나러 왔을까요? 자기 혼자 본인의 판단으로 내가 이걸 박정훈 대령한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위에 배후는 배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배후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뭐 이종호 씨 아니면 송모겠죠. 이종호 씨 아니면 네. 송모 씨의 좀 자, 송모 씨는요. 네. 이종호 씨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네. 후회하는 정도의 내가 끼어들지 말 걸 사표 쓸 걸이라는 말을 하는 그 시점에조차도 둘은 모른다고 실드를 치고 다녔어요. 이종호와 임성근은 모른다. 네. 그렇게 실드를 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관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종호 씨의 진술만으로 보더라도 자, 이종호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쓴다고 하니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모가. 예. 그렇죠. 송모가. 그럼 그러면 송모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예. 이종호냐 송모냐만 달라진 거지. 예.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 쓰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게다가 삼성 장군 만들기로 했다. 하지 않았냐? 그 삼성 장군 만들기로 했다는 말이 예. 이종호 씨의 입에서 나왔지만 네. 이종호 씨만 떠들고 다닌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모도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거잖아요. 다 거기에 공통된 얘기라는 얘기죠. 공통 분모가 그거죠. 임성근 사단장 삼성 만들어야 되는데 된다. 이런 일로 낙마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공통적인 인식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 핵심적인 증거를 감춘 채 그들이 마음대로 떠들게 좀 놔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함정에 퐁당퐁당 많이들 빠져서 지금 예.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됐을 텐데 예.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차피 팩트가 그러기 때문에 네. 말을 할수록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네. 감춰야 될 것들이 이렇게 다 튀어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주범이냐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나겠지 뭐. 자, 그러면 송모와 이제 이종호 간에 이제 갈등이 첨예화 될 텐데, 그럼 그 가운데 이제 둘이 갈등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VIP에게 연락을 하겠다라는 주체는 이종호 씨인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연락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종호 씨인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부인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네. 우회적으로 지금 살해 협박도 받았어요. 에? 제보자가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아니, 제보자가 살해 협박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 입법 청문회 관련해서 그 시점에요. 예. 그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요. 그만큼 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왜? 자, 분명한 건 네. 조작했고 네. 편집했다면 살해 협박까지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살해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변호사를? 이건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네.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와. 입법청문회 때. 왜냐하면 충격입니다. 네,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입법청문회 그 과정을 전혀 몰랐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카톡이 그때 전 처음 봤거든요. 입법청문회에서. 예. 저건 뭐지? 전혀 내가 모르는 정보인데. 예.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께서 전달하는 것은 제보자와 이종호 씨의 저녁 술자리 네. 그 내용이지 카톡은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불쑥 나오고 예. 야당 의원이 이종호를 아느냐고 업문하길래 네. 저건 뭐지? 뭐가 있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예. 거거든요. 근데 후일담으로 들리는 말이 노골적으로 더 이상 떠들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살벌합니다. 이제 실체가 이게 있는 지금.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금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 이 제보자를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해 협박이 웬 말입니까, 대명천지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뭐냐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네. 국민주권국가예요. 예. 그런 사람 치고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하러 자신 있으면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살해 협박의 주체가 누군지 이것도 좀 취재를 해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기자들이.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지금 위중한 위법한 이게 전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와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미 네. 입법 청문회 때도 다뤄졌다. 예. 그 카톡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성동 의원한테 지난주에 정중하게 간접적으로 요청했던 게 그거예요. 중진 의원이시고 네. 충분히 카톡만 가지고 문제제기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본인도 추가 정보를 가지고 네. 국민들 앞에 말만 던질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카톡에는 없으니까 공작이야 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멘트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은 아니냐. 네. 당신도 좀 추적을 해서 둘 사이가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때야 하냐면은 그분들이 이종호 씨가 허풍 떨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입증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종호 씨의 생생한 목소리를 캐치했어요. 네. 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뭐예요? 우리가 수사기관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도 그건 허풍일 거야. 문제 제기할 필요 없어. 괜히 다른 사람 명예훼손 시키는 거니까 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예. 소리죠.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런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함께 하려고 했던 6월 2일, 작년 6월 2일의 골프 모임, 사실 여기에 주빈이 누구였습니까? 주빈이 바로 이종호 씨였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한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인데 이종호 씨의 일정 때문에 이 모임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네. 임성근 사단장이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골프장, 군내 골프장 자체가 사단장 몫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 뭐 평범한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예. 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렇죠. 했겠죠. 정원유착이니 무슨 민주당 측 공작이니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취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자들만 취재하면 안 되고요. 국회의원들도 사실관계 팩트 체킹 하셔서 열심히 알아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02-800-7070. 이 전화로부터 사실상 촉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에 온 전화고요.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종섭 장관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전화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가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 변호사님도 들으셨죠? 들었죠. 웬 여성분이 그분 전화를 목소리는 누구였습니까? 그건 비서 같이 느껴졌어요. 비서? 비서. 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네. 뭐 알려드릴 수 없다. 네. 이거 대통령실인 건 맞는데 네. 어디 부서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다. 아니. 그러나 그 목소리로만 추론해 보면 무슨 책임자 같진 않았어요. 그런 어떤 포스가 느껴지진 않았고 예. 깍듯한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분이. 근데 이제 제가 이 녹음 파일이 최근에 어제 공개된 녹음 파일을 이제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종호 씨는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관계는 밝혀진 바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7070이 의혹을 사는 거죠. 그게 대통령 전화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쪽 전화가 아니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도 해명도 용산 측에서 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가서 해야 될지 뭐 국민들은 당연히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하기를 바라겠으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수사기관에 가서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규명하든가 양자 간의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와이에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분이 농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녹음 파일 공개되는 거 알렸냐고 용산 쪽에. 그래서 예? 그랬어요. 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근데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한가하게 지금 하와이에 있을 때냐고요. 이게 이 상황이 지금 네. 전국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
무슨 국익이 대단해 뭐 외교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와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럴 거면 그냥 계속 하와이에 계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통상의 깍듯한 비서라고 한다면 028007070 전화했을 때 네 뭐 안보실입니다. 예컨대 뭐 그렇겠죠. 어디, 이렇게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부입니다. 네 국제부입니다. 뭐 기자들 통상 받을 때 이제 그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니까요. 여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저희도 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그걸 가르쳐요. 전화 딱 울리면 뭐 통신보안 뭐 그 군판사 뭐 소령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죽어도 못했어요. 통신보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튼 통신보안, 뭐 군판사,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 그렇게 하죠. 전화 받을 때. 아니,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이상. 교육은 통신보안 계급도 얘기하라는 거야. 통신보안, 소령, 군판사.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되게 저는 이제 군판사나 이제 법무참모나 군검찰 할 때 여보세요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단장님이 야 법무참모 너는 말이야 법무참모가 뭐 소령 김정민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군판사 군검사도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여보세요 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대통령실입니까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하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라고 하니까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이렇게 대통령실인데 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면 대통령실 어디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그걸 저는 사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죠. 그 기자분이 7070으로 전화할 때 들은 게 아니라 그걸 녹음한 걸 저한테 들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 기자님 그 부속실입니까? 혹은 뭐 대통령 계십니까?라고 찔러버렸어야지. 그걸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김건희 여사 계세요? 김건희 여사 계세요. 그러면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다랄지. 보다 진일보한 답을 얻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 기자가 취재를 제대로 못했다. 아니 한 번의 기회였는데 너무 아쉽다는데. 그 다음엔 통화 연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남자분이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통화 중 신호만 계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70의 전화번호도 아니 주권자가 의문을 갖는데 그걸 해명하는 것은 공복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소속이고 어떻게 그 간 전화고 누가 전화를 했다. 밝히는 건 공복의 의무라고요. 그걸 국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복의 자세가 아니라 전제 군주의 자세라니까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짓거리입니다. 그 짓거리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김 변호사님 또 한 번 모셔서 다시 상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더 이상 상세한 얘기를 할 게 더 있나요? 이제 그만 부르세요. 028007070에 대한 그분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편의점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어떤 매체보다 열심히 보도하겠노라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관련한 현장을 좀 지키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너무 바쁘시더라도. 그러게요. 오늘 정말 말씀 여기 개인적으로 너무 연대 의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지금 지난주부터 너무 힘드셔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편두통이 좀 생겨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민 변호사님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만 하겠습니까만. 너무 충격적입니다. 살해 협박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